그러니까 저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정치라는 게 뭐 그리 거창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말은 안 해도 대다수의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든 국회의원 총선이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경제 관련 공약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마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박정희 씨였습니다. 1963년 2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핵심 수뇌부 여러 명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공관을 찾았다. 목적은 박정희의 민정 참여 저지였다. 각하께서도 보릿고개 현장을 가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도 식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농가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지원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미국이 밀가루 원조를 안 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김종필이하고 중종이 일으킨 증권 파동,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권 파동을 포함한 4대 의혹 사건. 김종필이 부장으로 있던 시절 중앙정보부가 민정 참여를 위한 정치자금 조달 목적을 위해 저지른 사건이며, 196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식량 문제, 무슨 증권 파동,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온 이유를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미 결심이 섰고. 결심이 쓰셨다고요? 민정참여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참 성명 발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각하.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겠지. 성명을 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들 하지 말아요. 각하,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 각하, 각하께서 대권을 쥐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에 안위를 걱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에이,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하, 그런 문제라면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각하를 환영할 겁니다. 필요하시면은 우리 국군의 원수가 되셔서 이 나라 병권을 쥐시고 정치인들에게 충고도 하고 견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됐고 알았어요.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니 물러들 가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 이후락을 불렀다. 이후락이 내가 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연설문을 한번 만들어봐. 각하, 정말 민정에 참여하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봐. 어젯밤 늦게 군 수뇌부들이 각하 공관에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 왔더구만. 말이 권유지 사실 항복하라고들 몰려왔던 거야. 네. 어제 온 3군 참모총장 뒤에는 이 국방장관도 있고 국민들한테 신망이 돋던 군 원로들도 있어.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은 사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나 같았어. 그래서 항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항복? 사나이는 할복을 할지언정 항복은 안 해.
다만 군 수뇌부들하고 각을 세워봤자 지금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나? 현실을 일단 인정하자 그거군요. 일단 현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 무엇보다 미국이 문제야. 미국 경제 원조 문제 말입니까? 그래,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거야. 그랬다. 2월 18일, 박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외에 발표한다. 이때 그에게 정말 민정이양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치기로 하자. 어쨌든 그가 2월 18일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관련 기록이다. 군 수뇌부의 압력이 큰 요인이었겠지만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는 당시 심각한 경제 사정과 미국의 민정이양 압력이었다. 63년 초 우리나라 경제는 양식이 떨어진 농가가 많았으며 그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양식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사 한 부분을 참고해보자.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1963년 6월 2일자 조선일보다. 경북 도경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산나물로 죽을 쑤어 먹은 일가족이 식중독으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주군 풍기면 전구동 우모 씨 가족은 이름 모를 풀로 죽을 쑤어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아버지 우모 씨와 장남이 사망하고 처 김모 씨와 10살, 3살 난 남매는 중태에 빠졌는데 응급치료로 생명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보도된 것 말고도 이 비슷한 일이 당시에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1962년의 흉년에 이어서 1963년에 보릿고개는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도 보면 62년, 63년의 흉년은 우리나라 최악의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조 중단을 하겠다고 박정희 씨에게 압박을 가한 겁니다. 당신이 민정에 참여하면 더 이상 밀가루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빈농 출신입니다. 그 역시도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만약 그가 잠시라도 진심으로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에다 군 수뇌부의 압력까지 더해져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즈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조선일보 방우영 발행인을 비롯해서 국내 유력 언론인들과 만나 유대를 강화하고는 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이 있었다. 각하께서 이번에 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표하신 성명서를 봤더니 아주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그게 왜? 첫 보기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언 같습니다만 뒤집어 보면 그거 아니에요. 군대 내 다른 세력들 만약 쿠데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너희들부터 죽이겠다. 형님, 가깝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괜찮아. 장경이 말 맞다나. 경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카카. 응. 그거 작성한 사람이 이후라 공보실장 맞습니까? 왜? 하여튼 꾀주머니입디다. 다른 쿠데타 세력에 바로하지 못하도록 제1번에다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딱 박아 넣은 것만 봐도 말입니다. 그 친구 머리 쓰는 거 보면 조조가 왔다가 가도 울고 갈 정도긴 하지. 응?
장 사장. 민정이양을 선언하셨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미국의 식량 원조 중단 압력은 일단 해결됐죠? 일단 급한 불은 껐지. 껐는데, 카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카카께서 진정으로 민정이양을 원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굶어 죽는다고 하고 미국은 밀가루 안 준다고 그러고 김종필이 때 중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들 터져 나오고 이런저런 것 가지고 또 군 수뇌부는 각하를 압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밀리신 거 아닙니까? 장 사장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 이 장 사장이 뭐 해결 방법이 있어? 카카, 간단합니다. 밀가루를 외국에서 사오면 됩니다. 사와? 어디서? 일본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요.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 국교가 단절돼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일본에서 밀가루를 사오나? 일본하고 국교를 맺는 게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교류가 절실하다는 것이 당시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관련해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그 당시 이미 미국의 원조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당장 어디선가 돈을 끌고 와야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일 돈을 끌고 오기 쉬운 곳이 그 당시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근데 일본이랑 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력 교류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기술이 필요했을 때 그래도 일본 기술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싸고 편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갖고 오려면 일단 값도 비싸고 중간에 고치는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술을 갖고 오면 훨씬 더 쉽게 경제가 갈 수 있거든요. 미국 것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다시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요정. 박정희 그리고 장기영이다. 임자. 예. 그 밀가루 문제. 말이 나온 김에 그 임자가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 밀가루 문제를 이 장기영이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임자 정도면은 충분히 해낼 거라고 보는데. 각하께서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래, 이 시간은 얼마나 주실 겁니까? 얼마나 주면 되나? 글쎄요. 어쨌든지 한번 일을 만들어 봐. 좋습니다. 이 장기영이가 어느 정도 해내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신 있다는 말이군.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각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응. 백상 장기영. 이분은 말입니다. 몸무게가 거의 90kg에 육박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정계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계, 언론계, 스포츠계 두루두루 아주 마당말이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화통하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아주 강해서 별명이 불도저였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그는 박정희 의장의 고민이던 밀가루 수입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임을 크게 얻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제3공화국 경제기획원 장관으로까지 발탁되는 인물입니다.
사실 박정희 의장이 대권을 거머쥐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특유의 용인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적소에 가져다 쓰는 용인술 말입니다.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 도입이 철치라던 바로 그 시기, 박정희 의장은 이분을 외자 도입의 선봉에 세웁니다. 물론 장기영 씨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